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저희가 부품을 불러오는 것까지 해봤었죠. 어셈블리 디자인에 가서 이번에는 저희가 직접 조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저번에 했던 것부터, 그러니까 부품 불러오는 것도 다시 할 거고요. 지금 일단 조립된 상태를 한번 다시 볼게요. 저희가 저번에 부품을 총 4개를 그렸습니다. 이 본체, 그리고 핸들, 지금 이 색상으로 볼게요. 이 파란색 본체 부분, 그 다음에 핸들, 그리고 나사축, 그리고 드릴 부시가 2개 이렇게 꽂혀 있는 형태로 저희가 만들 거고요. 카티아를 일단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립을 할 거기 때문에 스타트, 메카니컬 디자인, 어셈블리 디자인으로 들어가시고요. 처음에 어셈블리 디자인을 시작을 하시면 이렇게 프로덕트 1이라는 그 프로덕트라는 거는 쉽게 생각하시면은 하나의 그 부품들을 모아놓은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프로덕트라는 거는 별도의 그 프로덕트 파일이 하나 따로 생기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프로덕트 스트럭처 2를 한번 볼게요. 저희가. 근데 이 프로덕트라는 거는 뭐 하나의 부품 조합들, 그러니까 부품들을 모아놓은 덩어리라고 저희가 표현을 했는데 지금 여기 프로덕트 스트럭처 툴에 보시면은 다양한 기능들이 있죠. 제일 처음에 있는 이 컴포넌트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부품이라는 개념이잖아요. 컴포넌트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자, 컴포넌트를 클릭하고 이 프로덕트 1에 한번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얘도 분명 우린 컴포넌트라고 만들었는데 얘도 이름이 지금 프로덕트라고 생겼죠. 근데 그냥 프로덕트라고 해서 이렇게 하얀색 종이에 요 파란색 기어, 그다음 노란색 기어 이렇게 생긴 거는 파일이 따로 하나 생기는 거고요. .cat 프로덕트라는 확장자를 가진 파일이 하나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 컴포넌트 기능으로 만든 이 프로덕트는요, 지금 파란색 기어, 그다음 노란색 기어만 있죠. 이거는 이 프로덕트 안에만 존재할 수 있는 거고요. 이 프로덕트라고 되어 있는 이 컴포넌트는 별도로 가장 위에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이 최상위에 존재할 수는 없는 거고, 얘는 따로 파일이 생기진 않아요. 그 대신에 이 프로덕트 안에 이 새로운 파트들, 부품들을 추가해서 작업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컴포넌트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다시피 별도로 파일이 생성되진 않기 때문에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관리하기가 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개념을 잡고 있는 경우면은 뭐 볼트라든지 뭐 너트 이런 부품들도 나중에 하나의 파트 그렇게 파일이 생성이 되는데, 그런 덩어리들까지 일일이 파일로 만들면은 좀 파일 관리하기가 오히려 더 힘들겠죠. 그럴 때는 이렇게 프로덕트, 그러니까 이 컴포넌트를 이용해 갖고 우리가 관리를 하긴 하는데 그건 좀 복잡하니까 우리는 나중에 어셈블리를 할 때 그 부품 하나의 모임을 만들 때 이 프로덕트를 이용해서 그 부품 덩어리를 만들고 작업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뭐 부품 덩어리라고 표현하니까 좀 굉장히 추상적인 이미지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 우리 자동차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동차의 부품이 외장재, 판넬이라든지 뭐 그 앞핸더, 뭐 범퍼 이런 그 외장재 부분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엔진 부분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연료 탱크 부분에 대한 그 부품들이 따로 있을 거고, 그렇게 뭔가 엔진이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엔진 안에도 엔진 케이스가 들어가고 뭐 샤프트, 그러니까 크랭크 샤프트라든지 이런 그 각각의 부품들이 들어갈 건데, 우리가 그 엔진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부품 덩어리를 우리가 이 프로덕트라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엔진이라는 프로덕트가 있고 그 안에 이렇게 각각의 파트들, 부품들이 모여서 구성이 된다. 그 트리 구조들이, 그 조립에 대한 구성이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프로덕트 안에 이제 우리가 저번 시간에 그 모델링을 했었잖아요. 이 부품도에 있는 부품 4개를 모델링을 했었잖아요. 이 드릴 지그에 대한 부품들을 모델링을 했는데, 이 드릴 지그에 대한 부품들을 불러와서 우리가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컴포넌트 같은 경우는 비어있는 하나의 그 프로덕트, 그러니까 파일이 생성되지 않은 프로덕트를 만드는 거고, 이 프로덕트는 별도의 파일이 생성되는, 그러니까 이걸 생성하기 위해서는 그 프로덕트를 클릭하시고 이 프로덕트 트리에 있는 프로덕트를 클릭하면 이 프로덕트 밑으로 생성이 되는데, 지금 이거
이것과 같은 방식으로 파트라고 있어요. 파트라고 있는데 파트를 클릭해서 이 프로덕트 안에 생성을 하면은 이건 그냥 새로운 파트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비어있는 파트를 우리가 시작하는 건데 우리는 이미 모델링을 해놨죠. 모델링을 해놨기 때문에 이 파트를 추가해서 만들지 않고 네 번째에 있는 existing component, 이미 존재하는 부품을 불러와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existing component 클릭하시고요. 클릭하시고 이 프로덕트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파일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우리가 저번에 모델링한 파일을 지금 여기 보시면은 1번 바디, 2번 노브, 3번 샤프트, 4번 부시까지 있는데, 자 1번부터 4번까지 시프트해서 클릭을 하고요. 자 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부품이 총 4개가 불러와졌죠. 부시, 바디, 노브, 샤프트 4가지가 불러와졌습니다. 근데 순서가 뭐 굳이 이제 순서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내가 시각적으로 봤을 때 1번이 제일 위로 올라오고 이 4번 부시가 제일 밑으로 내려오는 게 좀 보기 편하겠다라고 생각이 되죠. 자 그럴 때 쓰는 기능이 여기 있는 여기 프로덕트 스트럭처 툴스 툴바에 있는 이 그래프 트리 리오더링이라는 기능입니다. 그래프 트리 리오더링. 이 프로덕트 안에 있는 파트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순서를 변경하고 싶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 프로덕트를 먼저 클릭하시든지 아니면 이 그래프 트리 리오더링을 먼저 클릭하시든지 순서는 상관없고, 자 클릭하고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그래프 트리 리오더링이라고 뜨죠. 순서가 지금 4, 1, 2, 3 이렇게 돼 있는데 이 4번을 밑으로 이렇게 내리셔도 되고, 화살표 얘 클릭 옮길 부품을 클릭하신 상태에서 화살표 버튼을 눌러서 우리가 순서를 조정하실 수도 있고, 그게 아니면 내가 직접 move the selected product를 이용하셔서 얘를 뭐 이 위로 올리겠다 하면은 선택한 파트 위로 올라가게 되겠죠. 얘도 지금 다시 밑으로 내리려면 클릭해서 이렇게 지금 이 세 번째 move the selected product를 이용해서 우리가 순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어플라이를 한번 해보죠. 자 그랬더니 여기 트리 상에서 순서가 바뀌었죠. 내가 원하는 대로. 자, 이렇게 순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제너레이트 넘버링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그냥 필요한 것만 지금 하나씩 눌러보자는 거죠. 제너레이트 넘버링을 누르시면 이건 나중에 도면을 작성하실 때 쓰이는 기능인데 이 제너레이트 넘버링 누르시고 이 프로덕트를 또 클릭을 해볼게요. 그랬더니 여기 지금 모드라고 돼 있고 인티저, 레터 이렇게 돼 있죠. 이 부품의 순서대로 번호를 매기는 거예요. 순서대로 매기는 겁니다. 1번, 2번, 3번, 4번 부품이 될 거고, 이걸 레터로 하면은 A, B, C, D 이렇게 번호가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이 도면을 한번 볼게요. 얘는 지금 순서가 1, 2, 3, 4 이런 식으로 숫자로 들어가죠. 그럼 우리도 인티저로 해주고 OK를 눌러보겠습니다.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잖아요 지금. 네,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이 부품에 대한 정보를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 1 바디 클릭을 하시고 오른쪽 클릭을 해볼게요. 프로퍼티로 들어가겠습니다. 프로퍼티로 들어갔더니 여기 지금 프로덕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여기 인스턴스 넘버 1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죠. 넘버 1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수정을 막 마음대로 숫자로 눌러봐도 숫자 지정이 안 돼요. 이거는 저희가 제너레이트 넘버링 기능을 이용해 갖고 지금 숫자를 준 겁니다. 자 그러면 나는 다시 이거를 1, 2, 3, 4가 아니고 A, B, C, D로 바꾸고 싶다. 다시 제너레이트 넘버링 클릭하시고 프로덕트 1 클릭을 하신 다음에 자 이번 레터로 바꿔볼게요. 자 레터로 바꾸면은 여기 지금 existing 넘버 이미 존재하는 번호가 있을 경우에 얘를 대체해라. 리플레이스. 오케이. 다시 오른쪽 클릭 프로퍼티. 자 번호가 A로 바뀌었죠. 이번에는 네, 인스턴스 넘버가 A로 바뀌었습니다. 레터로 바뀌었어요. 문자로. 자 다시 숫자로 바꿔 놓을게요. 숫자로 바꿔놓고 나중에 도면을 우리가 작성을 할 때 저거대로 과연 불러와질지 볼 거니까 일단 인티저 그 다음에 리플레이스 체크하시고 오케이.
자, 그리고 제가 어셈블리를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시라고 말씀을 저번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제일 처음 하셔야 될 게 고정입니다. 고정, 픽스. 고정이 돼야 될 부품을 먼저 고정을 하고 시작해야 돼요. 자, 픽스 컴포넌트를 하겠습니다. 여기 콘스트레인트 툴바에 픽스. 이 아이콘들 모음을 보시면은 어떤 툴바인지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내가 툴바가 이게 아예 안 보인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풀다운 메뉴 근처 가셔갖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툴바랑 내가 추가로 활성화할 수 있는 툴바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 보시면은 콘스트레인트 툴바 활성화되어 있죠. 체크되어 있죠. 얘를 체크를 해제하면은 이렇게 없어졌다가 다시 오른쪽 클릭해서 콘스트레인트 툴바 하면은 이렇게 활성화돼서 나옵니다. 그리고 어노테이션은 주석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거는 말 그대로 여기다가 여기다 한번 그냥 눌러볼까요? 자, A, B, C 뭐라 써있네요. 누르고 이 부품에다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이 3차원 환경에서 3차원 모델링 환경에서 그냥 이렇게 이거는 뭐 몇 미리 20mm로 가공해주세요. 20mm다.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주석을 달 수 있습니다. 뭐 이제 쓸 일이 있으면은 뭐 쓰시면 되겠고요. 이 어노테이션 부분 같은 경우는 자, 일단 고정부터 하고 시작을 할게요. 픽스 컴포넌트. 이 바디를 고정해야겠죠? 지금 상태에서는 바디를 고정하겠습니다. 왜냐면은 나중에 이 핸들을 돌리는 거에 따라서 이 나사축이 움직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 4번 부시 같은 경우는 이 본체에 그냥 부착되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부속품 같은 개념으로 보시는 게 맞기 때문에 이 본체가 고정되는 게 가장 베스트겠습니다. 이건 뭐 많이 해보시다 보면 어떤 걸 고정해야 될지 쉽게 감을 잡으실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자, 픽스라고 되어 있는 이 지금 트리에 이 콘스트레인츠라고 생겼고, 밑에 내려보시 이 플러스를 눌러서 확장을 해보시면 픽스라고 있겠죠. 지금 이제 픽스라는 그 고정이라는 구속이 먹어 있는 겁니다. 얘를 더블 클릭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픽스 단 모양이죠. 그 다음에 잘 고정이 돼 있으니까 이렇게 초록불로 지금 떠 있는 상태고, 뭐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서포팅 엘리먼트. 이 바디라는 파트가 지금 고정이 된 거고, 위치가 X, Y, Z 다 0000인 위치에 픽스 인 서브스페이스 고정이 지금 이 공간 내에 고정이 돼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눌러주시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마우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돌려서 보잖아요. 돌려보는데 지금 여기 뷰 툴바가 있어요. 뷰 툴바에 대해서 그냥 대강 좀 설명을 제대로 안 드렸던 것 같은데, 자, 뷰 툴바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이 플라이 모드라고 처음에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소형 부품 모델링 할 때는 굳이 쓰실 필요가 없어요. 일단 플라이 모드가 뭐냐면은, 자, 플라이 모드를 선택을 하면은 여기 지금 플라이 모드는 오직 퍼스펙티브 프로젝션에서만 쓸 수 있다. 자, 퍼스펙티브 프로젝션으로 바꾸겠느냐 물어보는데 한번 해보죠. 오케이. 지금 뭔가 달라진 게 느껴지시나요? 보는 느낌이 뭐가 달라진 게 느껴지실까요? 다시 한번. 지금 이제 플라이 모드 끄고요. 뷰, 지금 퍼스펙티브라고 되어 있는데 뷰에 일단 뷰를 눌러보고요. 그리고 렌더 스타일 지금 퍼스펙티브로 바뀌어 있죠. 원래 디폴트는 여기 패러렐이거든요. 자, 패러렐 상태를 볼게요. 패러렐일 때가 이거고요. 퍼스펙티브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이 퍼스펙티브는 원근법을 좀 가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거는 크게 보이고 멀리 있는 거는 이렇게 작게 보이고, 지금 여기랑 여기 길이가 같잖아요 실제로는. 근데 이게 원근법을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길이가 다르게 보일 겁니다. 약간 지금 이쪽 앞쪽이 좀 크게 보일 거고 뒤쪽이 좀 작게 보이고. 뷰에서 다시 렌더 스타일에서 패러렐로 바꿔보겠습니다. 완전 동일하죠? 네.
패러렐 뷰하고 퍼스펙티브 뷰는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물체를 볼 때는 퍼스펙티브로 보이는 게 맞죠. 원근법이라는 게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모델링을 할 때 그거를 그 원근법을 따져서 보게 되면은 좀 직관적이지가 못해요. 뭐 그래도 잘 나는 다 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뭐 타고 나신 분들이니까 뭘 할 말은 없는데, 일반적으로 다 그 패러렐 뷰, 그러니까 평행으로 그냥 놓고 보는 상태로 우리가 모델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 플라이 모드 다시 한번 볼게요. 플라이 모드, 그다음에 지금 여기 플라이 모드로 바꾸고 나면은 지금 뷰 툴바가 약간 바뀌거든요. 여기 지금 플라이, 뭐 엑셀러레이트, 뭐 디셀러레이트 이렇게 있는데, 플라이를 다시 누르면은 내가 이렇게 뭔가 비행기를 타고 가듯이 그 시점이 보는 방향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지금 제가 마우스 휠을 누른 상태고요. 마우스 휠 누른 다음에 지금 마우스 왼쪽 클릭을 한번 해서 네, 지금 이렇게 드래그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자, 이번에 가속을 한번 해볼게요. 몇 번. 플라이 빠르게 가죠. 빠르게 가다 보니까 지금 뭔가 알 수 없는 상태가 됐는데, 이럴 때는 적당히 보기 좋게 맞춰줘라 하는 게 여기 두 번째 있는 핏 올 인입니다. 핏 올 인. 핏 올 인 한번 눌러볼게요. 그랬더니 적당한 그냥 사이즈라고 우리가 표현하기 좀 애매한데, 아무튼 한눈에 딱 그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모든 모델들이 한눈에 딱 들어오게끔 자동으로 맞춰주는 기능이 이 핏 올 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플라이 모드는 좀 많이 써봐야지 알 수 있는데, 굳이 여러분들이 지금 쓰시는 이런 부품 모델링 하실 때는 굳이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다시 플라이 모드를 익제민 모드로 바꿔서 플라이 모드를 꺼주고요. 자, 핏 올인으로 이렇게 크기를 적당히 맞춰줄 수 있다. 그리고 펜 누르고 이 모델링 클릭하신 상태에서 드래그 하면은 이렇게 그냥 움직일 수 있는데, 우리는 그냥 이미 마우스를 이용해 갖고 펜, 그다음 로테이트, 뭐 줌인, 줌아웃 이건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이 펜 여기 있는 뷰 툴바에 있는 기능을 이용하셔서 이 네 가지 쓰실 필요는 없고, 주로 아셔야 될 게 이 피돌인, 그다음에 이 노멀 뷰. 그러니까 수직으로 면에 내가 클릭한 면에 수직으로 보는 거죠. 노멀 뷰 클릭하시고 이 면 클릭하시면 이 면을 이렇게 수직으로 보는 기능. 그리고 크리에이트 멀티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각도로 볼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근데 다각도로 봐도 오히려 혼동만 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진 않아요. 그냥 이 노멀 뷰랑 그다음에 핏올인 정도 쓰시고, 그다음에 좀 부품을 그럴싸하게 보고 싶다, 등각투성도로 보고 싶다 하면 여기 아이소메트릭 뷰 정도. 밑으로 내려보시면 뭐 아이소메트릭 뷰만 아니고 뭐 프론트 뷰, 뭐 리어 뷰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뷰 방향을 볼 수는 있어요. 그래도 이 정도. 그리고 오른쪽에 세 번째 있는 게 모델링의 표현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가장 처음에 있는 쉐이드는 이 모서리 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냥 색깔 있는 덩어리로만 보이는 거고, 그 다음에 쉐이딩 위드 엣지는 이 모서리 선이 그대로 다 살아나는 거고, 그 다음에 쉐이딩 위드 엣지 위다웃 스무스 엣지는 지금 이런 그 부드러운 모서리들 있죠? 부드러운 모서리는 안 보이고 이런 날카로운 모서리만 보이게 해주겠다. 그 다음에 쉐이딩 위드 엣지, 히든 엣지, 이거는 숨은 선을 보게 해주는 기능인데 이건 많이 안 쓰고요. 그리고 쉐이딩 위드 머티리얼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재질을 부여했을 때 그 재질을 그대로 갖고 오는, 재질을 반영한 상태로 되는 거고, 이 와이어 프레임 같은 경우는 와이어 프레임, 그러니까 그 선, 점, 면 같은 요소들로 한 것처럼 뷰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모델링 자체가 와이어 프레임 모델링이 되는 건 아니고요. 뷰 자체만 와이어 프레임 형태로 보여준다 라는 개념. 자, 이렇게 픽스를 했습니다. 지금 하나 픽스 해놨고요. 픽스 해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부품을 지금 이렇게 겹쳐있는 상태니까 조립하기가 굉장히 안 좋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픽스를 하나 해놓은 상태에서 여기 무브 툴바에 있는 익스플로드를 한번 해줍니다. 익스플로드. 그리고 지금 뎁스를 올 레벨, 그 다음 타입은 3D, 그냥 이거 디폴트로 냅두시면 되고요. 오케이. 지금 부품들의 위치가 변경됩니다.
정말로 해도 될까요? 오케이, 해도 된다. 그랬더니 지금 픽스가 이렇게 회색으로 바뀌었죠. 이 단 모양이 아까 초록색이었는데, 자, 뭔가 지금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업데이트가 필요한 상황인 겁니다. 업데이트는 여기 소용돌이 모양을 눌러갖고 업데이트를 해줄 수 있고요. 기본 단축키가 컨트롤 U입니다. 컨트롤 U 한번 눌러볼게요. 컨트롤 U 누르면 지금 아까 우리가 픽스가 여기 위치에 고정되라 그랬고 000에 고정되라 그랬잖아요. 일로 자연스럽게 업데이트 돼서 날아가는 겁니다. 원래 위치로. 나머지 부품들은 우리가 별도로 위치 지정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날아간 상태에서 그냥 있는 거고요. 따로 업데이트 할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있는 무브 툴바로 부품들을 이동시킬 수 있었어요. 조립하기 편하게. 근데 제가 무브 기능을 쓰지 말라고 했었죠. 무브 기능을 쓰지 마시고 여기 오른쪽 상단에 있는 이 컴파스를 이용해서 부품들을 이동시켜라 라고 했습니다. 이 컴파스를 이용해서 부품을 이동시키겠습니다. 자, 컴파스의 이 빨간색 전 부분 있죠? 여기를 클릭하셔서 드래그 합니다. 내가 움직이고 싶은 부품에다가. 내가 움직이고 싶은 부품이 만약에 이 축이에요. 이 축에다 갖다 대시면은 뭔가 그 컴파스가 지금 보시면은 이 사각 바닥에 그다음 일자 축 하나 서 있는 느낌이잖아요. 그게 뭔가 방향이 이렇게 계속 바뀌어요. 자, 근데 적당히 이 부품에 놨다 싶으면 한번 놔볼게요. 그랬더니 이 컴파스가 초록색으로 나타나고 부품에 어떤 한 면이 주황색으로 하이라이팅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컴파스에 어떤 한 모서리 부분에 마우스를 한번 대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주황색으로 되죠. 이 주황색으로 된 상태에서 드래그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그 컴퍼스의 선택된 축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약간 둥근 부분을 클릭하신 상태에서 드래그 해보시면 이렇게 회전이 되고요. 이쪽도 이쪽을 갖고 움직이면 이런 식으로 회전이 되고. 이 컴퍼스를 이용해서 이동하시는 거는 많이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적당히 한번 돌려서 이런 식으로 세워보겠습니다. 이 핀 구멍 있죠? 핀 구멍 있는 부분이 위쪽으로 향하게 그렇게 만들게요. 핀 구멍이 뚫린 쪽이 이 바닥면 기준으로 위쪽으로 향하게.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조립을 해야 되잖아요. 조립을 하기 위해 쓰이는 기능들이 여기 있는 콘스트레인트 툴바에 있는 코인시던스, 컨택트, 옵셋, 앵글입니다. 여기 있는 픽스 투게더는 지금 이 상태에서 같이 픽스할 요소들끼리 그냥 바로 그 상태에서 그냥 묶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쓰면 안 돼요, 사실. 왜냐면은 내가 뭔가 조립을 한다는 느낌이 아니고 이 공간에 떠 있는 상태로 그냥 니네 고정해버려 그렇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강제로 그냥 붙여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얘를 쓸 일이 없죠. 사실 왜냐면은 뭔가 이 면하고 면끼리 붙여야 된다 하면은 이 컨택트라든지 이 코인시던스로 내가 구속을 하는 게 맞지. 이 픽스 투게더를 써서 구속을 하면은 그거는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퀵 컨스트레인트 같은 경우는 그냥 한번 눌러볼까요? 퀵 컨스트레인트 찍고 뭐 이쪽 축에 맞아라 나 하고 싶으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지금 코인시던스가 붙었네요. 제가 지금 이 코인시던스를 써서 이 축하고 이 축을 맞춘 게 아니에요. 이 구멍하고. 근데 이 퀵 컨스트레인트로 썼더니 자동으로 맞춰는 줬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자, 이번에 퀵 컨스트레인트로 이 바닥면하고 이쪽 면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이번엔 컨택트가 생겼죠? 그러니까 내가 정하는 게 아니고 임의로 막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구속이 붙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퀵 컨스트레인트도 웬만하면 쓰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갖고 이 코인시던스냐 컨택트냐 옵셋이냐 앵글이냐를 직접 정해서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체인지 컨스트레인트 같은 경우는 뭐 퀵 컨스트레인트로 만들든지 아니면 다른 뭐 여기 있는 구속 기능을 써서 만든 거를 바꿔주는 기능이거든요. 뭐 지금 예를 들면 이쪽 바닥면하고 이 바닥면하고 이 면하고 이렇게 코인시던스로 만들었어요. 난 이거 아닌 것 같아. 바꿀 거야. 뭘로? 여기 있는 뭐 옵셋이나 앵글이나 뭐 다른 걸로 바꾼다 라고 하는데
그냥 굳이 뭐 바꿀 일이 사실 없어요. 그냥 지우고 다시 제대로 구속을 하시든지 하면 되니까 괜히 복잡하게만 하단 말이에요. 근데 기능이 있긴 있다는 거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플렉시블 리지드 서버 어셈블리 같은 경우는 좀 나중에 좀 필요할 때 우리가 쓰겠습니다. 얘는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 기본 어셈블리도 좀 개념을 아직 못 잡고 있는 상태니까 이 플렉시블 어셈블리는 다음에 하도록 하고, 리유즈 패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모델링을 할 때 패턴 기능이 있었잖아요. 뭐 사각 패턴 있고 원형 패턴 있고 유저 패턴 있고 막 그렇게 패턴이 있었잖아요. 그 패턴을 활용해서 조립을 할 때 쓰는 기능이에요. 근데 얘도 지금 우리가 패턴 써갖고 모델링한 게 굳이 없으니까 뭐 당장은 쓸 일이 없겠죠. 다음에 얘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굳이 일부러 패턴 한번 만들어서. 자, 기능들을 한번 볼게요. 옵셋 기능 같은, 옵셋 컨스트레인트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거리를 구속해 주는 거예요. 그 거리를 어디 면과 면과의 거리라든지 뭐 축과 축 간의 거리라든지, 그다음에 뭐 앵글은 말 그대로 각도를 주는 거고, 그다음에 좀 유념하셔야 될 부분이 여기 컨택트랑 코인시던스가 있는데, 컨택트는 면과 면끼리만 쓸 수가 있어요. 그것도 평면끼리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제약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면과 면끼리 컨택트를 하시느니 그냥 이 코인시던스로 웬만하면 다 끝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이 코인시던스, 옵셋, 앵글, 요 세 가지만 갖고도, 세 가지 조합으로도 웬만한 그 구속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요 세 가지를 이용해서 구속을 하시고요. 지금 우리도 그럼 이 조립도대로 한번 구속을 해볼게요. 코인시던스, 자 조립도 한번 또 보죠. 뭐. 지금 이 본체에 뚫려 있는 이쪽 구멍 있죠? 이 구멍에 지금 나사 축도 이렇게 맞아져 있고, 그 다음에 그 맞아져 있는 나사 축에 이 핸들이 조립돼 있고, 그 다음에 이쪽 구멍 두 개 뚫려 있는 거에는 부시가 이렇게 조립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참고해서 우리가 조립을 하겠습니다. 자, 이 나사 축이 이 본체에 이쪽 구멍에 일치해야 된다 하는데, 이 본체 이쪽 구멍에 대니까 뭔가 축선 같은 게 생기죠? 축선 같은 게 생기려고 하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축선 같이 생기는 가상선처럼 생긴 이 일점세선을 보신 다음에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코인시던스가 트리에 생기죠. 그 상태에서 업데이트 오를 한번 해줍니다. 그러면은 업데이트가 되면서, 구속이 업데이트 되면서 이렇게 지금 O 코인시던스의 그 아이콘이라고 해야겠죠. 이게 생기면서 이렇게 맞아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리를 우리가 임의로 줄게요. 그래서 이 바닥면하고 이쪽 그 본체의 아랫면하고, 지금 이게 60mm라고 되어 있는데 뭐 거리는 뭐 마이너스 줄 수도 있거든요. 마이너스 뭐 20mm 주고 업데이트 해보죠. 그랬더니 지금 완전히 이 축이 안으로 확 들어가 버렸는데, 얘를 더블 클릭해서 마이너스 한 5 정도만 주겠습니다. 업데이트 해주고요. 자, 그리고 이 핸들이 이 축과 나사 축과 조립이 되어 있죠. 이 핸들이 요 나사 축과 조립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또 업데이트 해보죠. 근데 지금 얘가 이렇게 안에 쳐 박혔죠. 얘를 좀 이제 컴파스를 이용해 갖고 이 부품을 위로 이렇게 올려줄게요. 좀 조립할 때 용이하도록. 그리고 핸들에 뚫려 있는 이 구멍하고 나사축에 있는 이 구멍하고 맞아야 돼요. 그 상태에서 나중에 핀을 꼽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핸들의 이쪽 구멍과 나사축의 이쪽 구멍이 맞아라. 업데이트. 네, 그럼 이렇게 맞아서 조립이 잘 됐죠. 그 다음에 이 부시를 컴파스를 이용해서 좀 옮기겠습니다. 이렇게 옮겨서 약간 이렇게 돌려주고, 자 코인시던스, 이 나사축, 아니 이 본체의 이쪽 구멍, 그 다음에 이쪽 부시 이쪽 면이 이 본체의 뒤쪽 면에 맞아라. 업데이트. 이렇게 하면 조립이 됐죠?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 하나는 조립을 했는데 여기도 하나 똑같이 조립이 돼야 되잖아요. 이때 만약에 우리가 패턴으로 했으면 여기 있는 리유즈 패턴을 이용해서 얘를
뭐 지금 이쪽 패턴에다 하면 된다 하는데 이거는 지금 미러니까 안 되네요. 얘는 미러니까. 자, 얘를 그럼 하나 더 불러와야겠죠? 여기 프로덕트 스트럭처 툴바에 맨 오른쪽에 보시면은 패스트 멀티 인스턴티에이션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나 이거 부시 클릭. 그러면 부시가 하나 더 추가됐죠? 네, 부시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요거를 다시 코인시던스 이쪽 부시축 그다음 이쪽 면 클릭 오케이 업데이트 해주면 조립이 끝났습니다. 정말 간단하죠? 네. 그리고 아이소메트릭 뷰로 바꿔주면 될 거고요. 네.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조립까지 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파일 관리를 좀 중점적으로 해보고 기타 좀 이제 주요한 기능들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